네, 첫 번째 토픽은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일단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은 라틴어 커뮤니스에서 유래합니다. 커뮤니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common, 그래서 공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 공동. 또 하나는 share, 공유,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지역 사회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체라는 그런 그 의미를 다닌 커뮤니티 그런 말씀 들었죠. 그죠? 커뮤니티의 어원도 커뮤니스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하고 커뮤니티의 어원은 동일하다라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앞자를 이렇게 보면은 CO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코. 우리 컬래보레이션 한다, 코퍼레이션 한다, 이런 데 보면 CO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접두어로서, 그죠? with, together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함께 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공통, 공동, 공유, 함께, 같이 이런 걸 갖다가 상당히 중요시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일반적인 소통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죠? 일단 객체,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체, 전달자,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오고 가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보라든지 의미입니다. 그죠? 의미. 정보 같은 거는 대단히 객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것. 객관적인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의미라는 건 되게 주관성을 띱니다. 그죠? 어쨌든 소통의 그 대상들은 정보와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반드시 상호라는 것이 들어가죠. 그죠? 상호. 주고받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너무 한 곳으로 정보가 흘러가거나 의미의 흐름이 있게 되면은 결국은 소통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소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그러면은 뜻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사예요. 그죠? 뜻이든 생각이든 그 저변에는 마음심이라는 게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뜻의자 밑에도 보면은 마음심이 들어가 있고 생각사 밑에도 마음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의사소통에서는 감정의 흐름이 역시 중요하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5가지 측면에서 의사소통을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상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는 사람, 즉 전달자가 있고 말 듣는 사람, 즉 수신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역시 상호작용이라 했습니다. 즉 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교환. 그죠? 교환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환. 오고감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오고 가는 대상의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죠? 생각이나 정보와 같은 거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객관성을 띈 내용들입니다. 또 오고 가는 게 뭐냐면 감정이라든지 의견이에요. 이거는 동일 상황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게 다 다릅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속성을 띈 겁니다. 정서적인 요인들이죠. 그래서 메시지의 영역에는 이성적인 영역하고 정서적인 영역이 동시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네 번째는 언어적 상징체계라고 합니다. 언어적이라는 게 결국은 말과 글을 의미하죠.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보여지는 화면에 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어쨌든 수단이 언어적 상징체계이죠. 이외에 비언어적 상징체계가 있습니다. 비언어적 상징체계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얼굴 표정이에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얼굴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말투입니다. 그죠? 말투가 어떻고, 어조가 어떻고,
뭐 빠르기가 어떻고에 따라서 뭐 전달하는 그 효과성의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즉 눈맞춤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비언어적인 상징 체계가 역시 의사소통을 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상호 이해를 갖다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해한다라는 건 understand죠. 그죠? 요거를 갖다 또 역시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understand 하면은 under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stand 이렇게 됩니다. 그죠? understand. under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stand는 sta라는 거니까 상호 이해한다는 건 거꾸로 선다라는 의미. 요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현상을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고전적이죠. 소통 잘하려면은 역지사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번 사물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인식을 해보자라는 맥락. 즉, 뭐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당히 고전적이고 진부한 얘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두 번째 토픽이에요. 만사형통과 고립무원의 소통 무엇이 다른가라는 내용입니다. 자, 만사형통의 소통은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소통의 이 소자는 뜻이 트일 소자입니다. 트일 소자.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트자 뭐 이렇게 그죠? 야, 말 트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때 소자가 요 소자입니다. 트자는 게. 즉 관계를 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의 통자는 통할 통자입니다. 서로 통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말이 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말이 통한다를 할 때 이 통을 씁니다. 자, 그러면 통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첫 번째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너를 만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 업돼 뭐 이런 얘기죠. 그건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너하고 만나서 어쨌든 뭔가 정보, 지혜를 나누는 거죠. 그죠? 사실과 관련된 걸 나누는 겁니다. 그거를 공유라고 합니다. 또 내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서로한테 이익이 되는 뭐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도한 대로 상대방이 따라주는 거라고. 그걸 뭐라 하냐면 설득입니다. 즉 말이 통한다의 영역은 네 가지예요. 공감, 동기부여, 공유, 설득. 이 네 가지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런 게 통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평상시 인간관계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네 개의 인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네 개의 인. 자, 그럼 네 개의 인이 뭐냐? 첫 번째 인이 요건 뭐예요? 한자로. 네, 인정하다라고 할 때의 인입니다. 승인하다 할 때 인자예요. 즉 제일 첫 번째 만사형통의 단계는 뭐냐면은 상대를 온전한 한 사람의 개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출발점이죠. 그죠? 두 번째는 좀 이건 영어죠. 그죠? in, 안으로의 뜻입니다. 즉, 나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을 갖다가 읽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인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인도하다, 인출하다 할 때 쓰는 인자입니다. 즉 끌어내다는 뜻이에요. 즉 상대방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공통적인 속성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죠. 그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사형통의 소통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거라고요.
이거 진짜 맞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말을 통해서 애들을 키우고 말을 통해서 직업 생활을 한 사람이라서 이 정말 이게 말 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커뮤니케이션 강의라니까 그 출발점이 경청이라 그래서 말을 먼저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어느새 가다 보면 내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어쨌든 만사형통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참아야 됩니다. 뭐를 참아야 돼요?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 됩니다. 정말 참아야 돼요. 그래서 만사형통의 소통이 되려면은 4가지의 인을 실천해야 되겠다. 즉 인정하고 그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끌어내는데 이것이 정말 어려우니 다짐하고 또 다짐하자. 그러다 보면은 설득도 되고 정보의 공유도 되고 감정의 교감도 되고 상대방을 에너지 가지게 하도록 동기부여도 된다. 뭐 이렇게 본 거예요. 반대로 고립무원의 소통은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여기 소통의 소자도 통을 누구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사형통의 소통에서의 통자는 아까 봤을 때 뭐 있었어요? 통할 통자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난 통은 아플 통자입니다. 고통스럽다, 진통이 온다 한들 때요. 근데 이 아픈 애를 만나면 얘 소자도 의미가 변색이 돼버립니다. 우리 관계가 왜 이렇게 소원해졌을까? 당신 왜 나를 이렇게 소홀히 대해? 할 때 요 소자를 씁니다. 즉 멀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멀어지다라는 뜻. 관계가 멀어지다는 뜻이에요. 즉 이 관계가 멀어지는 소통, 불통의 행동이 4가지가 있습니다. 무지독해요. 무지독해면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는 뭐냐면은 무관심입니다. 배려심이 없어요. 무감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멀어지죠. 그죠? 무관심, 무감각. 그 다음에 지는 뭐냐면은 지시예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질이 되는 거죠. 멀어지겠죠. 그죠? 독은 혼자 잘났어요. 홀로독. 독단적 의사결정한다는 얘기죠. 독단적 의사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협의한다 치고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협의에 그 가면을 쓴 통보가 많죠. 혼자 다 결정해 놓고선 일방적 통보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풀해짠데 이게 해법이에요. 그죠? 솔루션을 갖다가 지가 제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의견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독하면은 그렇게 고립무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겠죠. 그죠? 이런 무지독해의 소통 방식을 쓰게 되면은 대개 상대방 마음과 몸에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줘요. 이건 정확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사성토의 소통과 고립무원의 소통은 이런 차이가 있다. 즉 전자는 4개의 인을 실천하는 거고 후자는 무지독해라는 생활이 일상화됐을 때 그런 결과를 갖다가 초래하는 거지요. 그죠? 뭐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이번 토픽은 만사형통이 대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통 철학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그래잖아요. 그죠? 철학. 철학이라는 거는 아주 본질적인 걸 의미합니다. 잘 안 변해요. 유교주의 사상, 유교주의 철학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질적이고 머리에 그냥 각인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철학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가치관으로 내재화하고 본질적인 거로 받아들인 측면이 많습니다. 자, 소통 철학은 첫 번째, 소통은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선한 의도라는 건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를 갖다가
달성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설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설득이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보나 지식을 갖다가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유한다 그랬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공감을 한다 그랬어요. 공감. 그죠? 공감. 네 번째는 동기가 부여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서로 좋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통은 남을 혼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소통은 나의 감정을 갖다가 표출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네 가지의 좋은 목적을 하고 가진다라는 걸 갖다가 철학으로 받아들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라는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요. 쉽지 않아요.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이라는 거는 본질적인 거고 또 내 삶을 지배하는 가치의 체계니까 일단 대화는 선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자. 그게 이제 철학입니다. 자, 원리에 대해서 이제 원리. 원리라는 의미도 그래요. 그죠? 원리라는 것도 잘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맞다.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온다라는 걸 갖다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삶에 축적된 결과로 일반화된 포인트들이죠. 그죠? 근데 소통의 원리는 제가 보니까 상호 의존성의 균형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방한테 의존감이 높을수록 기대하는 게 많고 높을수록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요. 자, 봐봐요. 우리가 갈등 그러면은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앞에 보는 게 부부간의 갈등 뭐 그런 얘기합니다. 부부 갈등 얘기 나죠. 그죠? 고부 갈등 이런 것도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부자 간의 갈등, 부녀 간의 갈등, 또 모자 간의 갈등, 모녀 간의 갈등. 이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갈등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서로 기대하는 바가 높아서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존성은 지나치게 되면은 반드시 갈등을 갖다 초래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단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누군가한테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음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실제 능력적인 측면에서 남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나를 만드는 거, 이게 대단히 소통에서도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어쨌든 마음으로 기대고 정신적으로 기대고 물질적으로 기대고 이러다 보면은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을 하고 왜 저러지? 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좀 서로 기대하는 바가 좀 비슷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이 만나서 비슷할 때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소통의 원리는 너무 상대방한테 의존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쨌든 좀 기대하는 거, 의존에 좀 균형을 맞출 때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관계라는 거 한자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관자가 무슨 문을 닫다라는 그 의미도 갖다 있어요. 문을 닫다. 그러니까 close 하는 거죠. 그죠? close. 이게 개자는 네트워크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네트워크. 묶다.
그러니까 이 관계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닫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계의 원리도 결국은 상호 왔다 갔다 하는 의존성이 균형되어야 된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지 않나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철학은 뭐 있었어요? 선한 의도의 인정. 원리는 뭐예요? 상호 의존성의 균형.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